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종태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감증, appraisal and walkthrough, 그래서 검사하는 거요. 그리고 클로징까지 해서 집 사기의 기본적인 절차를, 전체적인 절차를 매듭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집 사기의 꽃이라 볼 수 있는 몰기지죠.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꽃이죠. 네, 이 몰기지 영상에 대해서는요, 따로 다음 편에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프레이즐 감정을 보면요. 감정 비용은 대략 한 5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드는 시간은요. 대략 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감정 결과는 보통 한 2, 3일 안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은요. 모기지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감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에는 두 분 다 은행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돈 500불 정도죠.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결과 첫 번째 집은 거래 가격과 감정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과 감정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려면요. 그 중간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첫 번째 집에요. 셀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appraisal contingency, 기억나시죠? appraisal contingency.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조건부 있잖아요. contingency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살 때도요. 은행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감정 가격이 아마도 좀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가 또 제 개인 돈을 들여서 또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거래 가격보다 한 2,000불 정도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 가격에서 1,000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중간쯤이니까요, 1,000불을 내려서 2,000불 다 들은 건 아니고요, 1,000불을 내려서 이 지금 사는 집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비용 500불을 갖다가 들어갔으니까요. 그걸 빼면요. 감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500불을 깎은 것이 되는 셈이죠. 구매자가 보기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은데 집은 마음에 들 때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계약을 하고 이 어프레이즈라는 이걸 통해서요. 어프레이즈 감정을 통해서 객관적 시세도 파악하고요. 만약에 감정 가격이 거래 가격보다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래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요. 그 지금 현재 거래된 가격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행에서 감정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약간 잘못되면 500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서 만약에 감정 가격이 낮게 놓으면 거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워크스루를 살펴보면요. 네. 클로징 하기 전에 마지막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네. 보통은요, 클로징 하는 당일날 혹은 그 전날에 하는데요. 저는 당일날 클로징 시간이 앞서서 한 두세 시간 앞서서 워크스루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 워크스루를 끝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워크스루는요, 다시 말해서 집을 검사한다기보다는 클로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그 단계라 그럴까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뭐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집에 주변에 나무가 쓰러져서 집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는가, 그 정도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큰 걸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있어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 셀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고쳐졌는지 아닌지, 아니면 보충되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새롭게 발견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펙션에서 발견 못했는데 다시 워크스루를 통해서 발견된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워크스루에는 클레임을 했던 인스펙션에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했던 것을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클로징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크레딧 받는 것도요, 재료비 정도를 받는데, 뭐 홈디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짝이 더 났다면 인건비 같은 건 뭐 주지 않고요. 홈디포에서 파는 문값 그 정도 가격 그 정도에서 이렇게 크레딧으로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집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요. 인스펙션에서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 인스펙션 그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클레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크스루에서 발견된 작은 하자들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뭐 불이 났거나 집에 큰 데미지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데미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인 그 법률적인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어떤 뭐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뭐 크레딧을 받는다든지 수리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집은 그쪽 소유자 그 셀러의 소유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워크스루에서 할 일은 가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스펙션에서 클레임을 제기했던 것이 셀러의 말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클로징입니다. 네, 클로징은요, 보통 바이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뭐 변호사, 리헐트, 그 다음에 셀러, 그 다음에 타이럴 회사 직원, 뭐 이런 여러 당사자들이 모였어요. 최종적으로 그 문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징한 시간은요, 1시간 전후였던 것 같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워크스루에서 발견된 거 있잖아요. 뭐 문제들을요. 그러니까 셀러가 고쳐준다고 했는데, 수리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들, 그 발견된 것들,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클레임하고 그것에 대한 적당한 크레딧을 받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운페이를 내고요. 나머지 다운페이를 내고 기타 몰기지 타이틀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타이틀 회사 직원이 막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확인하면서 말하는데 뭐 아니 사실 뭐 영어가 조금 이해돼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라 보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사인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변호사가 다 책임지고 검토가 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서류에 사인을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다 마치면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면 이제 새집 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드디어 이렇게 집을 사는구나. 네. 네, 지금 생각해도 감정이입이 좀 되네요. 정말 기쁘기도 한데요. 또 약간 허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요. 이제 또 집을 사는 단계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났죠. 네. 근데 또 할 일도 많습니다. 이제 새 집을 장만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여기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집을 사신 다음에 하셔야 될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일단 명의 변경하는 것과 주소를 변경하는 것. 변경하는 게 첫 번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집 유틸리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스, 전기, 물 이제 그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또 물값을 제대로 계산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계산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를 변경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을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또 해야 되죠. 우체국에 대해다가 그 폴드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주소 변경된 거. 그걸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주소 변경은 정말 많죠. 뭐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은행, 회사, 그다음 드라이브 라이센스, 크레딧 카드, 뭐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해야 되고 공공기관 뭐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정확하게 이렇게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새 집을 샀으면 이사를 해야 되겠죠. 이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이고 또 시작이도 이제 새로운 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졸업이란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가 끝나면 또 새로운 게 시작되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이사가 또 쉽나요? 짐을 또 싸야죠. 짐 싸고 그 집도 청소해야죠. 그리고 또 이사를 또 해야죠. 그럼 다시 짐을 풀어야죠. 또 그것도 정리해야죠. 오 마이 갓.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여기서도 끝나나요? 아니죠. 또 이사 왔으니까 짐을 풀고 정리하고 나면 또 수리하고 또 뭐 새로운 거 가구를 또 사서 또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전선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인터넷 설치하고 뭐 등등.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집을 사고 집을 이사한다는 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집도 이사를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판 싸워서 정말 이사하고 이혼할 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개월간 집을 사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사하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이렇게 천천히 잘 준비해서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두 분 다시는 집을 안 사고 싶어요. 오케이. Bye now.